네, 서울시가 시작한 한강 수상 택시 기억하실 텐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요즘 손님 대신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한강 수상 택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논란이 됐는데요. 국정감사 내용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양수 설악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이 소장께서는 한강 수상 택시 한번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모양이네요. 40억을 투자했는데 한 해 적자가 10억 가까이 난다. 이게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랍니까 이게? 사실 이게 2007년 말에 도입이 됐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기대해서 이게 아마 연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군요. 네. 처음에. 그런데 실제로는 2009년에 보면은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연간 사용을 했고요. 예. 근데 딱 2해 지나고 나서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실패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수상 택시 사업이 어떤 그런 그 부가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됐는데 서울시 예산이 한 38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아까 좀 전에 한 40억 정도 했다는데 부가적인까지 추가로 하면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연간 8억씩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선착장에서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선착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서울시가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현 박원순 시장이 전임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이질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그리고 예.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지자체장이 되면은 무언가 업적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욕심을 내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았어야 됐었던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현인직 시장은 그런 사업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해서 그냥 놔둔다면 예. 결국 시민의 어떤 세금 낭비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상 택시가 또 국감에서 논란이 됐고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관계가 있는 게 만약 국가위임 사무나 보조금 지급 사무를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난 답변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할 참 답변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도의적 책임 다 느끼고 그래 했습니까? 지금 자세가 그거는 국정감사를 임하는 자세는 아니시죠? 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흠질내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정을 질문하세요. 예, 사실은요. 저희가 이 뒤에 좀 더 험한 말도 있고 사실은 이 소장께서도 신문 다 보고 언론 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만 되게 심한 발언들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편집한 것도 없지 않다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어쨌든 이 강도 높은 이런 그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태도가 왜 문제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예. 그 어떤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저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죠. 근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야 되지 왜 지방 사무까지 감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런 도정에 왜 이런 걸 트집을 잡느냐? 트집을 잡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려면 경남도가 재정 자립도가 100%가 돼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지방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도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 홍준표 지사가 정치인 출신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나 기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예.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진주 의료원 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급식 문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아쉬운 것은 국민들한테 저렇게 나쁘끄러운 모양새를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도 안 되고 예. 국정감사에 임하는 어떤 그 지자체 장의 자세는 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제 좀 더 앞서간 이건 뭐 이제 저희 소설 쓰는 얘기도 소설 쓰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이런 질문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어떤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정치인들 사이에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똑같은 전략, 어떤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그 오래된 정치인으로서 예. 어떤 고수 정치인이죠. 고수 네. 정치인으로서 논란거리를 제공하면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다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 언론에 나오는 것은 유독 경남도의 국감만 나오는 거죠. 그런 예. 것들을 이제 노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차제의 국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정비해서 예. 국정감사의 지자체 장들이나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고발에 의해서 국정감조사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여당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죠. 그래서 그때만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상시 국감 체제를 도입해서요. 예. 매월 짝수달에 상임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국정감조사에 있는 권한들을 위임을 해서 예. 그러니까 매월이 아니고 이제 짝수달마다 감사에 준하는 상임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예. 장들이 지자체장이든 공공기관 장들이 저렇게 그냥 그때만 넘긴다는 자세는 못할 겁니다. 이벤트성의 자세는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홍 지사의 어떤 태도와 또 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화제를 받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어제 국감의 쟁점은 뭐였습니까? 어제 국감의 쟁점은 사실은 쟁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어떤 예. 경남도의 사무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예.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홍준표 지사가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돈 먹는 함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요. 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경남도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냈거든요. 예. 그런 면들에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시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하고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국감장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뭐 이런 것들로만 공방만 벌이다가 말은 그런 국감장이 돼서 아쉽습니다. 네. 그 사실 홍준표 도지사 하면 제일 그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상급식을 반대한 거였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언론들이 뭐 더 이상 뭐 이제 그 이슈 메이킹이 안 돼서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는 이제 무상급식을 혈세금식이다라고 해서 그 원래 이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소속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를 왜 당신들이 감사하냐 같은 기관들끼리인데 하면서 예. 거부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예산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됐죠. 예. 근데 지금 쭉 이후 지나면서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예. 우리가 돈을 지원한 대신에 감사를 받겠다고만 하면 예산 예. 지원할 수 있다. 사실 뭐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이야기를 다시 꺼냄으로써 예. 감사 받아라 우리 예산 줄게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물러난 그런 말은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약간은 물러난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예. 그럼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 세숫대야 폭탄주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공무원 골프 사건, 도 공무원 예. 노래자랑 사건, 예. 그다음에 성완종 게이트에 약간 연루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남도지사가 약간 그 언론이라든지 어떤 여론에 있어서 좀 압박을 받으니까 예. 무상급식 문제는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깃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지사의 태도 논란 짚어봤고요. 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공기업의 낙하산 채용 문제였습니다. 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김성회 사장 같은 경우는 뭐 고액 연봉을 받는 비서를 채용한 사실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이제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공직자들에 대한 복무관리라는 공직 복무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제 정기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데를 복무 점검을 하는데 예. 그 점검 과정에서 이제 김성애 사장의 매제가 파견직으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육사 동기가
비상계획관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채용했고 그다음에 예. 고액 연봉을 받는 비서를 채용했다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조사 중입니다. 예. 일단은 감찰에서 그게 이제 지적이 되었고 예. 요것들이 과연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죠. 과연 이분들이 적임자였냐? 적임자를 뽑았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적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인데 뽑았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를 또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과연 뽑을 때 그런 공정하게 공정한 룰을 통해서 뽑았느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네. 만약에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대개의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공기업 사장들을 대통령과 어떤 그 선거 때 좀 도와줬던 분들, 국정 철학이 같은 분들을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좀 측근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이제 공직본부감찰관실에서 이러한 그 사례들을 좀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 예. 또는 이제 앞으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절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고액 연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이거 이제 고액 연봉이 굉장히 많은 뭐 억대 연봉이 아니고 예. 원래 비서의 직급에 맞는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고 예. 그보다 높은 수준의 봉급을 줬다. 이래서 이제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억, 2억, 3억 그런 이게 아니라 억대 연봉은 아닙니다. 뭐 이제 3, 4천보다는 좀 더 많은 수준이었다. 그렇죠. 이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임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은 직원 급수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억대 예. 연봉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한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이번에 예. 좀 문제가 됐는데요. 수협 중앙회하고 그다음에 그 수협의 이제 지역 조합들에서 예. 임직원들의 자제들이라든지 관계인들을 좀 채용한 경우가 한 41건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공고 안 내고 그냥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1건이 임직원들의 자녀가 된 거고 예. 그 중에 41건 중에 23건이 예.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이제 뽑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임직원의 자녀가 무조건 채용됐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데 예. 아버지 직장이 수협이다 보니까 나도 그 뒤를 잇겠다 해서 우수한 그럼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우수한 이제 직원들이 와서 채용되는 거는 괜찮은 부분이고요. 예, 예. 근데 채용 공고 없이 그 채용한 23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채용 방식에 있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수 설학정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